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예약하셨어요? 이런 말 여러분 가끔 들으시죠? 네. 자, 근데 이런 말은 어디서 듣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정말 뭐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레스토랑에 딱 가면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또 이제 막 최고급 호텔 있죠. 막 5스타 뭐 이런데 뭐 6스타 이런 호텔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 가면은 예약 번호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저희가 이 예약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좀 약간 섭섭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정말 신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수년 전에 이제 허벌라이프에서 파운더 서클 치어맨스 클럽 멤버들이 해마다 이제 그 리트리트 가잖아요. 몇 년,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더 됐나? 몰디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몰디브 자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허벌라이프는 최고의 회사죠. 그러니까 몰디브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의 리조트를 이제 예약을 했죠. 회사에서.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한 몇십 명 되니까 전 세계의 체어맨들, 파운더 서클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정말 상상 이상의 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조트 안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작은 레스토랑인데요. 테이블이 뭐 한 4-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가 그 레스토랑 통째로 그 벽면이 수족관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물고기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작지만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고요. 가자마자 막 그 호텔을 소개한, 리조트를 소개하는 TV에서 막 그 레스토랑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거기서 4박이나 묵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못한 거 아세요? 첫날 예약을 안 해가지고요. 다른 분들이 다 가자마자 레스토랑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마, 우리가 거기를 못 가겠어? 너무 방심을 했던 거죠. 그냥 나흘이나 거기 있었지만 워낙 작아서 테이블이 몇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이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한 그 막 물고기들과 함께 막 어울린 그 얘기만 들었지 저희들은 사실 그 경험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섭섭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같은 몰디브 그 리조트에서 또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진짜 2가지를 좋아하는데 골프하고 낚시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낚시 평생 최대의 물고기를 그 몰디브에서 잡았습니다. 바다 낚시에 가가지고요. 사람 키만 하다 그러고 하여튼 컸어요. 뭐 다랑어? 뭐 그런 거래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자기 키만한 이 다랑어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제때 예약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바다 낚시 나가는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의 선장은 그 다랑어 낚시의 완전 달인이죠. 전문가죠. 거기서 수십 년을 이 다랑어 낚시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그 포인트라 그러죠. 왜 낚시꾼들이 말하는 그 다랑어가 나오는 그 물때를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 배를 몰고 가서 거기서 이 다랑어 때가 올 때를 기다려서 그 적절한 때에 그 다랑어를 잡아오는 그 비법을 아는 선장이 이제 그 배를 나갈 때 우리 남편은 제때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제때 예약해서 그 제때 좋은 선장을 만나서 가서 다랑어를 잡아와서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김태호가 어떻게 이 일생일대 그 최대 그런 경험을 했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당연히 예약을 했기 때문이고요. 선장이 이제 어떻게 그 다랑어를 잡아오는지를 계속해서 지시를 했던 거예요. 알려줬던 거예요. 우선 그날 그 낚시하는 날 날씨를 선장이 보죠. 오늘 배가 출항한다, 오늘은 못한다, 이런 걸 다 해서 미리 이제 방으로 그게 와요. 내일은 제때 배가 나간다, 뭐 바람이 괜찮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괜찮다니까 우리 남편이 아침부터 흥분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낚시에 적당한 복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떠한 옷을 입고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되고 뭐 햇빛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흥분 상태에서 그 준비물을 하나씩 챙기면서 그리고 제 시간, 배가 떠나기 바로 그 전에 시간에 맞춰서 그 모이는 그 장소로 제대로 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막 영어반 막 이래가면서 섞어가면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막 한참을 한 거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이 설명이 끝나기 전에는 배에 승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한 설명, 또 뭐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 이런 이제 많은 설명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장비를 이제 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가서 그리고 낚시를 떠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같이 안 나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막 의기양양해서 뭐 코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어떻게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 그랬더니 너무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예. 마지막에는 선장님이 그 다랑어를 잡아 끄는 거는 도와주셨대요. 혼자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 대단하죠. 여러분, 성공도 예약이 필수입니다. 어쩌다 성공하는 케이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성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도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듣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너무 고급이어서 반바지 입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슬리퍼 신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럼 아무리 예약을 했어도 내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면요, 그 문 앞에서 다시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시를 갈 때 미끼도 있어야 되고 복장도 낚시 복장을 해야 되고 뭐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단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예약을 해야만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그 로케이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올림푸스 산을 가고 있는데요. 이 길로 가면은 올림푸스 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 여행자에게. 정말 올림푸스 산으로 가고 싶은가요? 이 여행자가 네, 저는 정말 올림푸스 산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으로 가는 옳게 그걸 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은 매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힘. 바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필요한 것은 예약이 필수인 것만큼 성공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공을 예약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를 하루하루 연결하셔서 바로 여러분이 예약한 그 장소에 보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